지금 제가 하는 일, 이제 지금부터 강의할 3시간 동안 강의할 이 내용이 이제 심리기술 훈련인데 이게 지금 제가 평소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그게 연구를 위한 연구해서 책 속에 집어 있으면 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이 전부 현장에서 적용해서 효과를 봐야 된다는 그런 평소의 신념 때문에 이 스포츠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지금 실상 한 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다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양궁 국가대표팀을 제가 맡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금메달 4개 중에 올림픽에 양궁은 금메달이 4개 중에 3개를 따고 하나는 은메달을 땄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는 1년 동안 그걸 하면서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도 다시 쓰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 틀리는 거예요. 실제 현장에서 훈련을 시켜보니까. 그러고 2005년 아테네 올림픽 끝나고 이걸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자신을 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접근한 것이 바로 골프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이걸 현장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현재 저희가 훈련시킨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수에 좀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현 국가대표가 2명이고 2명은 상비군인데 이 상비군들도 이제 내년 2009년에 대표 선수가 될 포인트를 다 땄어요. 우리가 훈련시킨 애들이. 그래서 대표 선수를 지금 4시고 그리고 이제 세미 프로 있던 애들 직접 우리가 프로로 올린 애들도 있고 지금 한 5, 6, 7, 8, 뭐 3년 반,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전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하실 거는 이제 심리기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 이건 뭐 이제 골프 경기 뭔가 생각해 봤더니 골프채로 정지된 공을 쳐서 지정된 거리에 있는 10.8cm 구멍에 넣어 타수로 승부를 겨누는 경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예. 근데 그 골프 경기 수행에 관련된 요인을 보니까 이렇게 5가지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골프 기술이죠. 우리 최 프로님이 이제까지 강의하고 지도하시고 그러는데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렇죠? 이것보다는 다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게 거의 완벽하게 됐는데 이 체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체력. 근데 체력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전략도 상당히 중요하고 장비도 중요해요. 근데 이 기술도 최고로 듣고 체력도 최고고 전략도 잘 세웠고 장비도 좋은데 결정적인 동에 2m 퍼트를 놓쳐가지고 우승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5가지. 그다음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보니까 이래요. 기술은 이렇게 8가지입니다. 이거 제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없고 체력도 이렇게 5가지 있고 이제 전력도 코스 공략이 있고 그 요즘 중요한 것이 생활 관리예요. 저희가 멘토를 이제 한 1년씩 이제 계약을 해서 지도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에 의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비에 볼도 요즘 상당히 좋은 볼이 나와가지고 3피스 볼은 뭐 스핀 잘 먹고 또 클럽도 어떤 건 거리도 많이 나고 정확성도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장비도 중요한데 하여튼 이게 다 완벽히 되더라도 우승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더라. 똑같은 실력인데 누구는 우승을 하고 한 번도 우승 못하고 또 어떤 경우는 프로가 될 만한 실력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프로 테스트에 가기만 하면 오버를 치는 거라. 그래서 2분이나 안다를 쳐야 되는데 그게 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이 되더라. 그래서 그 심리적인 요인만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3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심리기술의 요인은 이완, 심상, 집중, 각성, 자신감, 목표 설정, 인지적 행동 수정, 루틴 이렇게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 이제 8가지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또 필요한 건 실습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심리기술이라는 게 뭐냐부터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심리기술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을 조정해서 이제 경기력을 최상으로 하는 정신기술이 심리기술이에요. 그런 정신기술은 아까 있는 것처럼 8가지 내지 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리기술 훈련이라는 말도 있고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생각,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정신기술을 습득하는 것. 근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최상의 경기력을 위해서, 골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생각도 조절을 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이거 위에서도 얘기했는데, 더 중요한 게 각성 수준을 조절합니다. 각성 수준. 이건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당장 나왔으니까 각성 수준을 설명을 드리면, 각성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체계의 활성화 정도, 그게 각성 수준입니다. 인간이 정신 활동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뇌와 척수가 이 인간 정신 활동을 해요. 이 뇌와 척수의 이 정신 활동을 하는 이 뇌와 척수의 정신 체계가 얼마나 활성화됐느냐, 그 정도를 따지는 게 각성 수준이에요. 뭐 졸은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졸면 그게 각성 수준이 낮은 거예요. 자는 게 각성 수준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보통 지금 있는 것은 정상의 각성 수준. 여기서 누구한테 의젓 한 대 터지면 확 화가 나죠. 그지? 각성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지는 거죠. 예. 지금 각성 수준의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최상을 경기를 위해서 생각도 조절을 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각성 수준도 조절해가지고, 왜 조절을 하느냐? 집중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골프는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그러죠. 집중력. 그럼 그 텔레비에서 중계하는 걸 들으면 전부 집중력 싸움, 집중력이 중요하다 막 얘기를 하는데, 집중력은 뭐고, 집중력이 골프에 왜 중요한지, 집중력이 떨어지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해설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은 여러분은 다 그 설명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집중을 설명해요. 집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골프에서 집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현재 수행하는 운동을 성공시키는데 꼭 고려해야 할 요인에만 몰입하는 것을 집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면 2m 퍼트를 한다 그러면 퍼트를 할 때 앉아가지고 볼 뒤에 앉아서 홀 끝까지 거리를 보고, 방향을 보고, 경사를 보고, 잔디의 결을 보고 등등등등을 고려를 할 거예요. 그걸 다 고려해서 지금 이 2m 퍼트를 성공시키는데 내가 고려해야 할 모든 것에만 완전히 자기 정신이 몰입되는 것이 집중이에요. 그렇죠? 그게 집중이 되면 성공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빼먹으면 안 되죠. 뭐 하나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걸 하는데, 아이고 아침에 아버지가 요걸 하는데 딴 생각이 들었죠. 주의산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집중력이 깨져버리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집중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중을 깨는 건 주의산만 딴 게 들어오면은 집중이 안 되니까 자기가 지금 성공시키는데 7가지를 완전히 고려해서 거기에서 딱 쳐야 되는데 딴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하나 놓쳐버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집중과 또 주의산만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조절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각성 수준 조절을 하려면 해가지고 조절을 해서 가장 집중력이 높게 만드는 방법을 습득하는 과정이 심리기술 훈련이요, 멘탈 트레이닝이요. 똑같은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핵심은 집중력입니다. 집중. 집중력이 뭔 걸 얘기를 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왜 운동을 성공 못하냐 하는 것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제 그걸 하는 걸 이제 우리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세계 최고는 누구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21세기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입니다. 예. 타이거 우즈예요. 이 정도예요. 2007년 1년 동안 벌은 돈이 1026억 원이에요. 타이거 우즈가 2007년 1년 동안 번 돈입니다. 이건 물론 상금 플러스 또 어디 스폰에서 들어온 거, 나이키에서 제일 많은 돈을 받죠. 그리고 이제까지 총 상금액을 따지니까 상금만 885억. 그 다음에 5년 연속 최고 선수상을 받았고, 이제까지 누적 총 수입이 9,716억 원이에요. 이게 금년이 2008년이 지나면 1조가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건 이거 살아 움직이는 재벌이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21세기 골프의 황제라고 해요. 잭 니클라우스가 쓴 책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어떤 샷을 하든 어떤 샷을 그 샷을 하기 전에 그 샷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모습을 심상해보고 샷을 했다 하는 것이 잭 니클라우스의 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 잭 니클라우스는 나를 20세기 골프의 황제로 만들어준 거는 바로 이 심상이다. 내가 심상에 이렇게 몰입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된 심상을 최대한 이용해서 20세기 골프의 황제가 됐어요. 그리고 21세기 골프의 황제 타이거 우즈는 이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잭 니클라우스보다 더 멘탈 트레이닝을 더 했는데, 어느 정도냐? 이러한 제이 브란자라고 하는 전속 멘탈 트레이너를 채용해서 이 사람한테 11년 동안 멘탈 트레이닝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어렸을 때는 올 우즈, 타이거 우즈의 아버지가 직접 멘탈을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했던 멘탈은 우리나라의 박세리 선수의 아버님이 박준철 씨가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별로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그러나 현장에는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준철 씨를 뭐로 썼느냐면 세리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밤에 공동묘지 갔다 오게 하고 하는 등등을 막 썼어요. 근데 그 과학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그 덕을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올 우주가 아버지가 그걸 했어요. 근데 이제 프로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한테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멘탈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은 제이 브란자와 전 세계의 스포츠 심리학자들이 이제까지 개발한 이론을 모두 뭉뚱그려서 어떻게 멘탈 트레이닝 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최 프로님은 날 좀 부추기느라고 세계적인 톱 클래스로 그러는데, 실상은 저는 전 세계의 이 스포츠 심리학회 매년 다녀옵니다. 지난 9월 23일 날 가서 10월 1일 날 들어왔어요. 그걸 발표하고, 작년에도 물론 발표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발표를 하면은 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소렌스탐을 켰던 피아빌라도 발표를 하고, 그냥 그 전 세계의 그 멘탈 트레이닝을 이걸 전공하는 다 발표를 해요. 그럼 비교가 당장 돼요. 내가 한 거 말고 그다음 멕시코 학자가 하고, 그다음에 캐나다 학자가 하고, 미국 학자가 하고, 스웨덴 학자 그 차례대로 발표하면 어느 나라 것이 앞섰는 것이 딱 나와요. 그런데 단연 우리 것이 제일 앞섰습니다. 그 앞선 이유는 조금 이따 여러분이 실습을 하면 알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은 감히 뇌파 측정기로 이 심리적인 변화를 측정해서 그 변화를 그 사람에게 직접 보여주고는 이건 못해요. 우리는 뭘 해요? 이따 여러분 한번 실제 나와서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제가 우리 트레이너가 훈련시키는 대로 여러분이 훈련을 했을 경우 뇌파가 어떻게 변화되는 걸 실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될 때 어떻게 되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렇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기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테 훈련을 받으면 틀림없이 효과가 납니다. 왜? 그 변화를 자신이 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타이거 우즈를 이렇게 전속으로 멘탈 트레이닝을 시켰는데, 그 돈을 얼마나 받느냐? 얼마나 받느냐? 이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봉급받지 않습니다. 계약을 타이거 우즈가 파는 상금의 7%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마입니까? 상금만 885억. 이게 7%면 얼마예요? 60억 정도 돼요. 60억. 60억 정도. 그러니까 이 제이 브란자도 지금 이 타이거 우즈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당장 한 해에 번 돈만도 개인이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재단이 있어야 되죠. 이사장은 누굽니까? 올 우즈죠.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그 돈, 거기에 상당히 많은 주식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받은 거고 다 집어넣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에 이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그게 좀 길었고, 이건 애니크 소렌스탐, 그러니까 21세기의 골프의 예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을 가르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피아 넬슨이에요. 이 사람이 가르쳤는데, 실상은 이 사람은 멘탈 트레이너가 아니라 최영 프로님처럼 프로예요. 골프를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도하는 내용의 절반 이상이 멘탈이에요. 절반 이상이 멘탈이에요. 그래서 실상은 이제 쭉
한 10여 년 동안 잘했죠, 소렌스팀이. 근데 재작년부터 슬럼프인지 뭔지 지금 잘 우승을 못해요. 근데 그걸 제가 따져보니까 이 넬슨하고 계약이 끝난 뒤부터 우승을 많이 못했어요. 지금 이제 은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사람한테 훈련을 받았었는데, 이제 해약을 하고, 그 이제 재작년에 가서, 미국 가서 발표할 때, 이 사람이 앞에서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발표하고. 근데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멘탈은 자기가 하지만 자기는 멘탈의 전공이 아니다. 자기는 골프의 전공이다. 네가 나와서 미국 가서 같이 멘탈을 해라. 나는 지도할 때는 같이 하자. 제안을 제가 받았었어요. 근데 서울대학 교수가 나가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여튼 개인적으로도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소렌스탐도 이렇게 전문적인 멘탈 트레이닝 훈련을 받고 우리의 이 희망이었던 미셸이 또 이 짐노라고 하는 멘탈 트레이닝 이 사람은 원래 이제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한테 이제 훈련을 받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이게 훈련 받은 지가 지금 2년 반 3년이 됐어요. 근데 우승을 아직 한번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두 분이 잘 안 맞지 않느냐. 예, 저 안 맞는. 근데 하여튼 나는 안 맞는 거. 내가 직접 보지. 예, 기술에. 예, 기술에.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나 여하튼 전속 멘탈 트레이너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다.